하겠습니다.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의겸이 청담동 첼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 이 김의겸과 함께 이 강진구 이 기소장에 보니까요,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. 이 두 사람이 당시에 그 첼리스트가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포렌식해서 이거를 아마 살펴봤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 혹시 내용이 있나 싶어서 이 첼리스트 차의 블랙박스를 거기에 보면 칩이 있거든요. 칩을 꺼내서 포렌식까지 해봤다는 겁니다. 근데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대요. 근데 이번에 검찰이 사실은 이제 이걸 기소를 하게 된 게 이게 이제 두 사람이서 협력한 거다. 그렇죠. 요 증거를 이제 이런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. 이게 단순히 국회에서 면책 특권이 있는 데서 이제 저런 어떤 질문 이런 걸 넘어서서 두 사람이서 왜 그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? 두 사람이서 이제 협조했다는 것들 인정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아마 적시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이 청담동 첼리스트의 블랙박스 차에 있는 블랙박스까지 포렌식해서 살펴봤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그 첼리스트 차의 증언이 허위였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렇죠. 단서가 된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다면 김의겸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 발언은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강진구 등 덧탐사와 협업을 하고 저런 행동까지, 저건 국회 업무랑 무관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, 의정활동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뭐 김의겸은 저렇게 이제 의율이 될 것 같네요. 네. 그러니까 바로 저래서 이제 검찰이 아마 이제 그 기소를 하게 된 게 결국 이런 이제 국회 면책 특권과는 별개로 이러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. 자,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딸 다혜 씨한테 준 생활비 문제,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평산마을을 찾아왔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게 지금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임대료를 줬다. 그 뭔 소리예요? 이게 뭐냐면 이 집의 구기동 집의 소유자가 바로 이 사위였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4년인가 5년 살면서 이게 임대료를 안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임대료 걸로 이제 명분으로 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생활비가 아니다는 것인데,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료를 주는 거하고 생활비를 주는 거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죠? 그러니까 뭐 그 돈에 뭐 꼬리표가 붙은 건 아닌데, 그런데 이제 정확히 그러면 본인들이 그 구기동에 살 때는 임대료를 지불을 안 하다가 마치 그때 그 무렵, 그러니까 그 전 사위,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게임회사 토리 게임스인가 거기 취업하기 전,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부터 그게 저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? 이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기 아마 이제 빌라를 머물 때 이제 딸 내외한테 줬던 임대료였다. 임대료로 뭐 월세 살았다는 거죠. 월세로 임대료였다. 그러면 그 매달 그럼 꼬박꼬박 줬었어야지. 그렇죠. 그 정상적이잖아요. 뭐 월세면 월세, 뭐 또 뭐 1년에 몇 번에 나눠서 분할 지급한다든가 그런 그 규칙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저 사위 선모 씨가 직장이 없고 생활이 좀 곤란해진가 그때 뭐 이렇게 지원했다면은 그거는 한번 또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? 한번 검찰 가서 한번 뭐 저걸 받아봐야죠. 근데 저 정도였으면요. 저는 그 문다의 성격상 벌써 저거 임대료라고 까고 나왔지 저러고 있었을 리가 없죠. 이제 나와서 뭐 재밌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오늘 그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게 있는데요.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미 대선 전보다 미 대선 직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플루토늄 약 70kg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북한이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이라는 겁니다.
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오래전부터 이미 이걸 플루토늄을 갖고 있었고, 특히 이제 지난번 북미 회담 때도 보면 북한이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찍어서 강선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된다. 라고 맞습니다.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때 협상이 그랬어요. 깨져 버렸잖아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공개한 사진 있죠. 북한의 이제 그 핵융합 이제 그 분리 장치 네. 그게 바로 강선에 있었던 아, 겁니다. 그랬군요.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가동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때 강선이란 지명이 나왔었어요. 네,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북한 너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당시에 김정은이 미국 회담에 나오면서 연변만 어떻게 좀 문 닫고 그냥 그걸로 이제 퉁치려고 그랬는데 네. 알고 봤더니 이미 트럼프는 강선에 있는 핵시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거 안 돼. 그 밖에 있는 거 몇 개 그것도 다 없애야 돼. 라고 하니까 협상을 깨버렸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문재인이 이걸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의 이 미국 회담을 중간에서 거래했던 이런 거 아닌가. 결국은 야 북한이 영변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갔더니 트럼프는 아니야 거기 말고 강선도 없애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가 문재인이 나름대로 뭐 한반도 그 뭐 운전자론 하면서 미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을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문재인은 저 영변 핵시설만 뭐 폐기를 하면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정보 당국이나 문재인은 당시에 강선의 존재 자체를 몰랐나요? 알고 있었죠. 당연히 알았겠죠. 알죠. 네?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대충 그걸로 그냥 퉁치려고 한 네, 거죠. 통치려고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이번 정권에서 정말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국회 구조상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정말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보면 당시에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 결국 북한이 핵시설이라는 게 연번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분리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북한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. 그걸 핑계로 해서 이 당시 정의용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결국 미국 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 와서 알고 봤더니 저렇게 버젓이 지금 분리장치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고 이미 미국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 협상을 깨버렸다는 거잖아요. 네. 당시 만약에 이걸 안 깼으면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핵시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. 또 대북 제재도 해제돼 버리고 그렇죠.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영변만 뭐 쇼 한번 하고 거기서 네. 폐기 쇼를 한번 하고 강선은 그대로 남아 있는 채 뭐 경제 제재를 다 푼다든가 아주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돼 있었겠죠. 참 아찔합니다. 네. 이게 사실은 당시에 어떻게 잘못됐으면 우리는 그냥 북한에 제재도 못하고 지금 좀 전에 국정원 보고처럼 핵무기를 두 자릿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핵무기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나라. 그걸 가지고 거의 우리는 정말 이 핵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렇죠.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야, 진짜 이제 여적죄예요, 여적죄. 자,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. 이 정권 교체가 이번에 정말 중요했고 네.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또 재연장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. 네.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. 그렇죠. 이걸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더 구체 토론하겠지만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의 이 대북관 정말 수상합니다.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. 자,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게 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MBS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동안 쭉 우리나라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 4군데에서 하는 겁니다. 저희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꽤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입니다. 여기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조사했던 여론조사 지지도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. 25%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65%가 넘어갔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장해찬이 이 채널A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 여사가 앞으로 적절한 공개 행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사실 뭐 장해찬의 이야기는 용산의 이야기와 거의 뭐 저는 똑같다라고 해석을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참 김 여사의 행보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.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즉 더민주혁신회의에 이 사람들의 어떤 정말 수상한 대북관 이게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. 왜 대북 제재를 더 빨리 안 풀어서 문재인 정권이 빨리 안 풀어서 북한이 저렇게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지경입니다. 그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.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수상한 거래가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당시에 이 논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폭로했던 사람이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도 또 10일 날 나온다고 해요. 네. 그 아마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키울 걸로 보여집니다.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